저도 그 사람의 부인입니다.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62세 윤정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우의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65세. 평생을 함께한 남자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아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35세.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너라도 좀 쉬렴. 전 괜찮아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윤정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 낯선 여자. 그 말. 저도 그 사람의 부인입니다.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갔니? 떠났어요. 명함만 두고 갔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정희.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 여자 말 진짜일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고 했지. 10년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퇴원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 장례를 마무리해야지. 윤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척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다시 상복을 입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당신 1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발인도 끝났습니다. 남편은 화장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낯설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뭐니? 아버지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윤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남편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인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그 이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윤정은 다른 서류를 봤습니다. 보험 증서. 수익자가 이정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 한 채. 공동 소유자가 이정이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그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하지만 윤정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10년 동안 당신은 그 여자와 다음 날 윤정은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당신이 살던 곳으로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정희가 주소를 불렀습니다. 윤정은 메모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은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담했습니다. 소파, 테이블, TV.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정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사진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앉으세요. 정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윤정은 앉았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왔습니다. 윤정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1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했어요. 성우 씨가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우 씨가 말을 걸었어요. 정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외롭다고 하셨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나는 늘 집에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랬겠죠. 하지만 마음은. 정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준 거예요. 유부남을. 처음엔 그냥 대화만 나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에 빠진 거군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그랬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왜 한 거예요? 당신도 알았겠죠. 그 사람한테 부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성우 씨가 원했어요. 뭐라고요? 당신과는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들도 있고 오랜 세월이 있으니까. 하지만 나한테도 책임을 지고 싶다고 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중혼을 한 거예요. 그게 책임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람이 필요했어요. 윤정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군요. 네. 저도 혼자였어요. 이혼하고 아이도 없고.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에요. 성우 씨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요?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데 선택이라고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당신도 뭐요? 당신도 사랑했다고. 그게 변명이 돼요? 윤정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당신은 행복했나요? 그림자로 사는 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죠.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도 놓지 못한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윤정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 이름만 불렀어요. 뭐라고요? 병원에서 의식 잃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성우 씨가 쓰러졌다고. 급히 달려갔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가족이 아니니까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들렸어요. 성우 씨가 당신 이름 부르는 소리. 윤정아, 윤정아.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그 사람 마음속 진짜는 당신이었다는 걸.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도 아팠겠네요. 윤정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네, 아팠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끝까지 그림자였어요. 두 여자는 침묵했습니다. 비슷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 하지만 둘 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내드려야죠.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당신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었어요.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봤습니다. 모두 정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두 여자 사이에서 살았던 거네요.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40년은 뭐였을까?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떠난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함께 늙어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많았습니다. 윤정은 늘 집을 지켰습니다. 밥을 차리고 아들을 키우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윤정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 서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병상 옆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눈 떠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잠깐. 여보. 윤정은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 거였을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은 상복을 벗지 않은 채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나 혼자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간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혼자 울었습니다. 4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향을 집어 들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향을 향로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깊고 긴 절이었습니다. 윤정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절을 마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윤정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부인입니다. 윤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부인.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54세고요. 여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성우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윤정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절. 그만해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와서 이상한 소리를.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누구시길래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성호 씨의.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10년 전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가 아닙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박성호와 이정희.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이건 위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민등록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달려가 윤정을 붙잡았습니다. 윤정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영정속 남편만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민수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미안하다는 게 이 뜻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통장, 내역, 보험 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에 이정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수익자, 공동소유자. 10년 동안 당신은 두 개의 삶을 살았던 거네요. 윤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40년은 대체 뭐였을까?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응, 알았어. 하지만 윤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숨긴 걸까?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정희가 살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작은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 앞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깔끔한 2층 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10년을 살았던 거네. 윤정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윤정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담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정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식당에서, 집에서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였구나. 앉으세요. 정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윤정은 앉았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왔습니다. 윤정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윤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1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죽고 나서야 나타나다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해요.
당신 때문에 내 40년이 무너졌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1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사랑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파괴자라는 걸.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침범한 사람이라는 걸.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성우 씨도 저를 필요로 했어요. 외롭다고 했어요. 집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거짓말이에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늘 집에 있었어요.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하고, 모든 걸 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랬겠죠.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땠나요?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나요?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늘 피상적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응. 오늘 일은 어땠어?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따로 살았던 걸까? 윤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 이름만 불렀어요. 윤정아, 윤정아.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의식 잃기 직전이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급히 달려갔죠. 정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가족이 아니니까. 복도 끝에서 지켜봤어요. 그때 들렸어요. 성우 씨 목소리.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이름만 불렀어요. 저는 거기 없었어요. 윤정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람 마음속 진짜는 당신이었다는 걸.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끝까지 그림자였어요. 윤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팠구나. 두 여자는 침묵했습니다. 비슷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 하지만 둘 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했나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늘 불안했어요. 언젠가 들킬까 봐. 언젠가 버림받을까 봐.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건지도 몰라요. 윤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도 울었습니다. 두 여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은? 저도 모르겠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보내드려야죠. 이젠.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그런데 윤정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10년 동안.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해주셔서.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 미워하고 싶었어. 하지만 정희를 만나고 나니 그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도 아팠구나. 나처럼. 윤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복수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좀 다녀왔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복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책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명함들, 메모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윤정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당신이 없구나. 책상 서랍 맨 밑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에게, 그리고 정희에게. 윤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윤정에게, 다른 한 장은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에게 온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글씨였습니다. 윤정아.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용서해줘. 윤정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게 평생을 빚지며 살았어. 40년 동안 너는 나를 지탱해줬어.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너는 늘 곁에 있었지. 하지만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너에게 솔직하지 못했어. 내 외로움을, 내 불안을 너에게 털어놓지 못했어. 10년 전 정희를 만났어. 그녀는 내 외로움을 덜어줬어. 함께 있으면 편했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 하지만 착각이었어. 진짜 나를 이해한 사람은 너였어. 단지 나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마지막 순간 너의 이름만 불렀어. 그게 내 진심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너를 사랑했어. 비록 서툴게 표현했지만 내 마지막 사랑은 여전히 너였어. 윤정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윤정은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몰랐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윤정은 다른 편지를 봤습니다. 정희에게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고마웠어. 외로운 나를 받아줘서. 10년 동안 함께 있어줘서. 하지만 미안해.
나는 끝까지 너에게 온전하지 못했어. 내 마음 한편엔 늘 윤정이 있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줘. 행복해라. 진심으로. 윤정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 사람도 고민했구나. 두 사람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가 왔습니다. 윤정은 정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윤정은 정희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남편이 남긴 편지예요. 당신에게. 정희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했네요. 그래요. 윤정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을 더 사랑했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만 불렀으니까요. 정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 놓아줄게요. 10년 동안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 마음은 결국 당신한테 있었다는 걸.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그 사람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었어요. 위로 감사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죠. 우리 둘 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야겠죠. 두 여자는 침묵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요? 후회하세요? 그 사람과 40년을 산 거. 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아마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서툴게 표현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후회하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보내드려야죠. 진짜로. 어떻게요? 함께 가요. 그 사람한테. 윤정은 일어났습니다. 지금요? 네. 오늘.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위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정과 정희는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올릴까요? 네. 두 사람은 동시에 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죠. 윤정이 말했습니다. 네. 이젠. 정희도 대답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윤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길을 가야겠죠. 그래요. 두 사람은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보냈어요. 당신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어요. 40년 동안.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윤정은 검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당신.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3개월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민수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어머니를 지켜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꽃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윤정은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편지 읽었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도 미안해요. 당신이 외로웠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윤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40년 감사했어요. 함께 있어줘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정은 돌아봤습니다.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희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윤정 옆에 섰습니다. 꽃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윤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저도요. 정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해해요? 네. 사람은 다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우는가의 차이일 뿐이에요. 윤정은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고, 저도 외로웠고, 그 사람도 외로웠던 거죠. 그걸 이해하니까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더라고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이제 편해졌어요. 윤정은 정희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죠.
네, 그래야겠죠. 두 여자는 다시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제 진짜 보내드려요. 윤정이 속삭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어디서든. 정희도 속삭였습니다. 절을 마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입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건강하세요. 네. 연락하고 지낼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희는 조금 아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어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저도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원망했던 시간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뭘 하며 살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윤정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편히 쉬세요. 윤정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윤정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함께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 걱정 말고. 알았어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생각 중이야.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행 가보고 싶어. 혼자서. 좋네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제주도나 강릉. 바다 보고 싶어. 그럼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윤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용서도 사랑의 한 종류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윤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정의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툴렀을 뿐이에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윤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62년을 살았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살아보자.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윤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